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규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은 미증시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으로 굉장히 또 이제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연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게 현재 미증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의 이 관세 강행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경제의 성장을 희생해서라도 경제 구조를 변화하겠다. 그러면서 역시 경제 구조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현재 관세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강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정책을 강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이나 캐나다 등등 해서 이 또 관세에 대해서 맞보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에서 올해 경기 침체 확률을 30%에서 40%로 상향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도 성장 전망치를 2.4%에서 1.7% 정도로 이제 하향을 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 이제 이 소비로 인한 경기 진작을 계속해서 또 이제 진행을 해왔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또 이제 경제가 튼튼하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 소비로 지탱이 되는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또 한계에 좀 도달을 했다. 약간 이러한 인식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또 이제 관세를 강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관세를 강행하게 되면은 또 이제 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관세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이 미증시를 완전히 이제 논외로 둘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원래는 이제 또 증시를 항상 좀 의식하는 인물이잖아요. 일기 당시에도 다우지수를 좀 자주 챙겨본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인터뷰를 했었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증시를 아예 이제 안 챙겨본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증시를 조금 잘 보는, 그러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인물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미증시가 이제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하락은 좀 감내할 만하다. 약간 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바닥을 잡고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은 결국에는 또 이제 상호관세가 발표가 되는 구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 계속해서 이제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관세를 강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려감이 생겨나고 물가에 대한 우려감, 그러면서 경기 침체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 상호관세 발표가 되게 되면은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우려감을 조금 나타내다가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슈 반영으로 인해서 시장이 접점 잡고 반등하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구간으로 전략을 꾸려나갈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 대비해서 상당히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미증시가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한 부분이 현재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결국에는 또 이와 어느 정도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번 달에 특히나 많이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시장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관세라는 중심을 잡고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요거를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관세 수혜주나 관세 회피 업종이 상당히 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순환매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응을 또 못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워낙에 종목들이 빠르게 돌아가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혹은 알고 있었던 종목군들이 순식간에 또 차익 실현이 나와 버리는 그림이 굉장히 또 자주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 대해서 또 대응하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좀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지금 또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일전에 약간 저저번 주부터 해서 리스크 관리를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왜 리스크 관리를 많이 강조를 드렸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시장이 이 구간에 위치를 해 있었던 요 시기에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분기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우리 시장이 저점은 코스닥 기준 약 요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 이 상반 기준은 약 780선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저번 주 정도에 이제 코스닥이 이 박스권 상단 부근 약 한 780선 정도에 위치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조정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박스권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현재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게 현재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박스권 중단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 시도를 해주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 그리고 박스권 중단 부분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조정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 라는 부분을 이제 또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올해 1, 2월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 첫 번째로는 박스권 상단에서 그동안의 상승을 이끌어 왔었던 종목군들, 뭐 방산, 조선, 원전, AI 반도체 등등 해서 2차전지도 그렇고 상승을 이끌었었던 종목군들이 일제히 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 저번 주 정도의 박스권 중단에서 반등 시도를 해준 건데, 어찌됐든 아직까지 추세는 하락에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증시는 또 계속해서 악재를 반영하는 구간이고,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또 두텁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반등 시도를 해줬지만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즉 지금 현재 시장은 박스권 내에서 박스권 상단을 맞고 여전히 조정 중인 그러한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 현재 시장은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수급을 그대로 받아주는 종목이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에서 빠져나오는 수급을 과연 어떠한 종목군들이 받고 있느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종목군들이 수급을 받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관세 수혜주가 가장 그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번 주부터 가장 크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로 철강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뭐 하이스틸, 뭐 그다음에 휴스틸, 뭐 넥스틸, 뭐 문배철강, 뭐 그다음에 뭐 세아제강, 뭐 현대제철 등등 해가지고 철강 관세에 대해서 반사수혜를 받는, 중국산 철강 쪽에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해서 이에 대한 반사수혜를 받는 섹터군들이 일제히 수급을 받아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박스권 상단에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번 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 왔었던 종목군들이 차익 실현이 나왔죠. 그러면서 차익 실현이 관세에 의해서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관세에 의해서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만큼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관세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은 수급이 들어가 버리는 이러한 그림이 지금 현재 그대로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장은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감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번 달은 계속해서 관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준다라고 하더라도 4월 2일에 상호관세에 대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감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건 관세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서칭을 하고 선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철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많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뭐 세아제강, 뭐 문배철강, 네스트 휴스 이런 종목군들 지금 다 이제 신고가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될 건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엔 관세에 대해서 수혜를 받았었던 게 이제 뭐 농식물,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 물론 이제 뭐 계란값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곡물값이 또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중국이 또 이제 곡물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 미국산 곡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곡물 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철강 쪽에 대해서 과연 후발주자가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철강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다 대부분 고점에 있는데 예를 들면 포스코 DX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포스코 엠텍이나 혹은 이제 뭐 포스코 스틸리온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갈만한 구간이 많이 남아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 거지만 조정이 나오고 다시 재상승이 나올 때에는 철강 이슈로 상승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올라갈 자리가 있는 만큼 이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세를 끌어올려주고 저가에서 상당히 수급을 잘 받아주죠.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은 아직까지 또 이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구나. 관세에 대해서 후발주도로 충분히 또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구나. 라는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 조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상승이 나온 이유 자체가 트럼프의 입 때문에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조선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상승이 나왔었던 거.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제재를 먹인다. 그리고 방산 쪽에 대해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완전하게 확연한 태도, 세계 경찰의 지위를 내려놓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확연한 태도가 나타나니까 트럼프의 입 혹은 관세에 대한 수혜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또 최근에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저번 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HMM 한번 또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HMM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관세에 대한 반사수혜 때문에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 현재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조정세가 일단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또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찌됐든 이번 달은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해칭을 할 수 있는 전략은 관세에 대해서 수혜를 받거나 회피를 할 수 있는 업종 쪽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전히 관련해서는 들어갈 만한 종목군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고점에 들어가 있었던 수급을 그대로 또 받아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우리가 수익을 노리고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또 이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조정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클로봇이나 혹은 YC캠 같은 유리기판 쪽이 되겠죠. 지금 이제 이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지금 오늘 시장이 또 마찬가지 조정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제가 저번 주에 어느 정도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면서 YC캠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또 잘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었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 시장이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압박감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러한 와중에 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종목군들이 저번 주에 또 수급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YC캠 같은 경우에 제가 딱 저번 주에 안내드린 게 요 그림이었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다른 유리기판 쪽들도 전체적으로 다 수급을 받아줬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리기판 쪽도 현재 시장에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보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YC캠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클로봇 저번 주부터 또 많이 강조를 드렸죠. 이번 주에는 지금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연속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클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 주에 보게 되면 조정이 쭉 나오다가 고개를 틀어 올려주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순식간에 또 수급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났고 지금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대장주가 이렇게 수급을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 반드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지금 클로봇이 대장으로서 추세를 계속해서 갖춰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따라가는 종목군들 후발주자로서 T로보틱스나 혹은 로보티즈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후발로 움직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이 관세에 대해서 수혜를 받거나 혹은 확실하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그동안에
잘 갔었던 종목군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수급을 받아주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조정을 나쁘게 볼 필요성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수급을 받아주고 해칭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충분히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과연 이제 어떠한 종목이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종목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관점으로 저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이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다 어렵다, 이런 이 순환매에 대한 적응도가 좀 잘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저가가 올 때까지는 차분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은 박스권이죠. 박스권 저점, 박스권 상단, 그리고 박스권 중단, 그리고 이제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저번 주부터 리스크 관리를 많이 강조를 드렸잖아요. 박스권 상단에서 뚫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크다라고 봤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많이 강조를 드렸던 거고,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또 진행이 되셨던 분들은 충분히 지금 해칭 종목으로 수익을 충분히 또 이제 챙기시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한 순환매에 대해서 대비가 잘 안 되신 분들이 분명하게 계실 거예요. 뭐 박스권이다, 박스권 상단이고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대응이 안 되신 분들이 분명하게 계실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대응이 안 되시고, 그 다음에 최근 해칭 종목들, 무언가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그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나는 대응이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 시장은 차분하게 저가만 기다리시면 되는 시장입니다.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우리 시장은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은 굉장한 지지 심리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길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코스닥 기준 요 저가 라인이 결론적으로는 정말 이제 경제가 많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경제 위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 이 하단 구간을 이탈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하단 구간이 결론적으로는 정말 안 좋아야지 이 구간을 이탈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 구간은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구간을 뚫어내지는 않겠구나라는 심리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이 구간은 박앤셀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또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는 할인을 하는 구간이 분명하게 나타날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지금 박스권 하단까지 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뭐 현재 구간에서 그대로 반등을 해주면은 또 현재 구간에 쌓여 있는 종목군들을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구간에서는 많이 쌓여 있는 종목군들이 생겨날 테니 그때부터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세일하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접근을 하고 추가 매수에 대한 대응을 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또 이제 뭐 박스권 상단 전략, 리스크 관리,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은 관세에 대해서 해칭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많이 안내를 드렸었고, 이제 지금 현재 구간은 여전히 같은 장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번 달은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세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이끌어가는 장세는 어쩔 수 없이 유지가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또 조정이 단기간에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은 요거를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전략은 계속해서 이제 관세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쪽과 관세 회피 업종, 그리고 확실하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쪽, 이렇게 한정지어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어렵다라고 하신다면은 시장이 확실하게 저가를 잡는다라는 확신이 들 때 어느 정도 이제 저가 잡고서 단순히 그냥 바닥만 잡으면 안 됩니다. 최근에 또 이제 뭐 121선, 61선 지지 받는다라고 해서 시장 바닥 잡았네라고 접근을 하신 분들이 또 분명하게 계실 것 같거든요. 단순히 반등 나온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횡보세로 힘을 모아줘야 다시 한번 또 긍정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은 3월 달은 뭐 미리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완전하게 또 관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또 이제 구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분간은 뭐 어려운 장세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관세에 대해서 또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또 잘 골라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또 보던 종목군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선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좀 잘 적응을 해주시면 그러면 또 충분히 이번 달은 수익을 좀 잘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점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차분하게 저가를 기다리면 된다라는 점,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 추가적으로 또 계속해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좀 이어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후발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또 선별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한번 또 이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하루 굉장히 또 이제 어려운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별 계속해서 주의 깊게 잘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